네, 안녕하십니까. IM 부자 임부자입니다. 2020년 9월 19일 3분기 미국 주요 경제지표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소매 판매입니다. 2020년 8월 소매 판매는 전월비 0.6%, 전년 동월비 2.6% 상승했습니다. 전월비는 6월달 8.56% 이후 7월달 0.9%, 또다시 8월달 0.6%로 외래 증가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전년 동월비 또한 2% 초반과 중반에서 완만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제1차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소멸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매 판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 차트는 전년 동월비 그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3월 소매 판매가 큰 폭으로 20%대, 28%, 19%대의 그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이후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6, 7, 8 이쪽에 오면서 그 전년 동월비는 2.2에서 2.5%대의 그냥 완만한 상승세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그 이전에 그 전년 동월비의 그 비율의 수준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경기 부양책만으로 그 경기를 지탱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 차트에서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우징 스타트 어소라이즈드 컴플리티드 주택 착공 허가 완공입니다. 주택 착공은 7월 연율 149만 채에서 8월 142만 채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여기 차트 보시면 조금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택 허가, 착공 허가는 17만 3천에서 17만 2천 거의 또 변동이 없이 그 동일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컴플리티드는 즉 완공은 133만에서 123만으로 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주택 착공 허가가 그 117만 3천 2천의 수준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주택 그 하우징 스타트 이전 쪽은 크게 감소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는 예상치 않고 있습니다. 예, 주택 착공 그 장기 그 차트입니다. 지금 4월에 큰 폭으로 한번 이제 하락하고 일시적으로 이제 큰 폭의 하락세를 한번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5, 6, 7, 8월 가면서 올라오고 이제 8월 달에 7월보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 전체적인 그 흐름, 그 증가 흐름에는 큰 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현재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입니다. 산업 생산은 2008년 전월비 0.4% 상승하였습니다. 전년 동월비는 마이너스 7.7%로 외래 7월에 마이너스 7.42% 대비 외래 감소폭이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전월비로 봤을 때는 그 4월 달에 마이너스 12.93, 전월 대비 마이너스 12.93, 약 13% 감소 이후 다시 1%, 6%, 3% 이렇게 계속 그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지만은 그 증가세의 상승폭은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은 이 부분은 이제 그 제조업 부분입니다. 역시 제조업 부분도 숫자만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 앞에서 보여드린 그 리테일 세일즈 소매 판매와 거의 그 궤적을 비슷한 궤적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서 역시 이 부분도 그 1차 그 경기 부양 효과가 차츰 시간이 감에 따라 이제 점차 이렇게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차트를 하겠습니다.
네, 산업생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생산의 그 전년 동월비는 외래 그 7월 대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마이너스 폭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7.3인가 해서 7.4로 외래 그 산업생산 전년 동월비가 더 이렇게 마이너스 폭이 좀 더 커졌다는 거. 그래서 이게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전체적인 그 모습을 이제 차트에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Industrial Utilization 산업 가동률입니다. 지금 현재 산업 가동률은 뭐 65까지 빠졌다가 70선을 조금 회복해서 7, 8월 달에 뭐 70에서 75 사이, 뭐 70 한 2,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산업 가동률은 이제 80을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80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기존의 캐파를 갖다 상회하는 그 가동률, 그리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 기존의 그 생산 캐파를 다 활용하지 못하면서 그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 둔화되는 이제 그러한 그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75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게 좀 회복이 되려면 뭐 75 이상 수준까지는 이제 올라가야 이게 산업 활동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구나라고 이제 그 추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산업 생산 자체가 8월 달에 들어서 왜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가동률도 거의 뭐 비슷한 그런 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지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비 1.31%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5월 0.12% 이후 0.71, 1.31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냥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지금 코어 지수라고 해서요, 소비자 물가지 중에서 그 음식, 식품과 에너지를 뺀 코어입니다. 이 코어 근원 물가 지수는 그냥 전체 물가 지수보다 좀 높은 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2에서 6월도 1.2, 그러나 이제 7월 들어서 1.6, 8월이 1.7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높은 전체 물가 CPI보다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은 이제 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근원 물가 지수는 그 미 연준이가 금리 정책을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참고로 하고 있는 그 경제 지표입니다. 그 이번에 그 미 연준이 회의록에서도 보면은 그 위원 중에 한 분은 그 소수 의견인지 반대 의견인지 뭐를 좀 내시면서 이 근원 물가 지수가 2%가 될 때까지 그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라든지 해서 이러한 그 무언가를 좀 삽입해서 넣자 조건부로 이런 그런 그 발언을 한 게 제 눈에 띄었는데, 근데 지금 이게 벌써 근원 물가 지수가 1.7%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자세히 좀 이렇게 좀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는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 근원 물가 지수, 아까 말씀드린 그 식료품하고 그 에너지를 뺀 그 근원 물가 지수의 그 차트하고 그 물가 상승률하고 페드 펀드 단기 금리를 같이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어 그 근원 물가 지수는 미국 연준이가 그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참고하는 그런 그 경제 지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근가는 대충 다 한 2%, 여기 2%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준이 되는데요. 이 근원 물가 지수가 좀 막대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2%에 접근하거나 이렇게 돌파하기 시작하면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일정 부분 되면 이제 또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시작 또 하다가 또 쭉 보시면은 또 2%대 그 근원 물가가 돌파하니까 또 여기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차츰 올리다가 또 여기 올라가니까는 20% 증가하니까 또 계속 올라가서 여기까지 정점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다시 빠지고, 근데 여기 이제 2%는 이제 2011년도 때는
그때는 이제 뭐 유럽 경제 그 재정 위기까지 번지면서 세계 경제 전체가 전체적으로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걸 굉장히 연장해서 특별하게 이게 좀 그 저금리 정책을 좀 익스텐딩 해가지고 좀 장기간 계속 유지했던 기간 외에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2%대 오면 금리 인상, 2%대 하면은 코어 금리, 코어 그 근원 물가가 2%를 또 돌파하면 또 금리 인상. 이런 그러한 그 과거의 그 선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참조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예, 이번 거는 이제 미시간 소비자 경기 체감 지수입니다. 그래서 미시간 컨슈머 센티멘트하고 또 현재 체감하고 익스펙테이션 기대 심리, 기대 지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센티멘트 이겁니다. 근데 그 지난 4월 달에 71.80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다음에 72.30으로 조금 올라가고 또 78.10으로 많이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또 78.90으로 해서 이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전체 레벨을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가려면은 한번 큰 점프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게 이제 소비자들의 그 서베이, 그러니까 서베이 지수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올라가려면 뭔가 좀 그 요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백신이 코로나19 코비드 그 19 백신이 뭐 개발돼서 뭐 이제 뭐 공급되기 시작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낙관할 수 있을 때, 그랬을 때 이런 이제 최가 경기 소비자들의 그 서베이 지수 이거는 이제 그때 그런 때나 돼야 좀 한번 이렇게 떨어진 것만큼 큰 폭으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3분기 미국 경제 지표를 이렇게 한번 중간에 이렇게 한번 짚어봤는데, 요약을 하자면 이제 저는 나름대로 코비드19 락다운에 따른 2분기에 이제 급속한 경기 침체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이제 1차 경기 부양책에 기인한 부분별 단기 회복세가 유지되었다. 뭐 주택 부분에서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뭐 다른 소비 부분에서도 다시 그 이후에 급하게 크게 상승폭을 이렇게 확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나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어쨌든 지속되는 건 사실이고, 그러므로 해서 3분기 경기 회복 기대감에 이제 피로가 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이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2차 경기 부양책이 지연되면서 그 경기 회복을 좀 그나마 좀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은 뭐 당분간 좀 상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제 코비드19의 백신 개발과 공급 속도, 또 그와 관련된 고용 회복이 앞으로의 경기 회복 속도에 그 키를 쥐고 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뭐 어쨌든 11월 대선 이후에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뭐 기대감도 좀 이렇게 생길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증시를 봤을 때는 11월 대선까지는 좀 투자자에게는 좀 피곤하고 그 고단한 환경이 좀 지속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분기쯤 되면 경기 회복이 좀 더 가시화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 뭐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